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릿수에서 달라진 숫자를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 3, 4, 5, 6, 7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가 수가 바뀌고 있어? 라고 확인해 주시면 10의 자리에 있는 수가 1씩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에서부터? 124에서부터 1씩 커지는 10씩 띄어세기가 있는 거구나 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자, 어디 숫자가 바뀌고 있어? 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은 300에서부터 얼마씩? 여기는 1씩 하지만 100씩이구나. 그럼 더하기 100이구나. 그래서 100씩 띄어 세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하는 거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뭔가 달라 보이는 것들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라던가 체크를 하라 보면 이거요. 수가 줄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금 전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럼 줄었으면 거꾸로 띄어세기지 또는 줄어들었으면 빼기지 이런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면 오른쪽에도 이제 중간 이렇게 중간중간 띄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중간 연결된 거 보고 얘랑 2랑 1이다. 2에서 1로 갔다. 얘는 뭐지? 4네? 그럼 여기는 4형, 4형, 4형은 똑같네. 여기는 4형이네. 그리고 여기서는 3이겠네. 이렇게. 그래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400이네. 우와, 400에서 바로 399 바뀌어버렸어. 이런 건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정도는 네, 한 번쯤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일로 띄어서 넘어가서 띄어센 수 구하기예요. 앞에랑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친구들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면 또 어려워하니까 우선 여기서도 135, 235 여기는 이미 100 쓰여져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먼저 밑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899에서 10씩 거꾸로 3번 띄어센 수를 보자마자 엄마 저는요 10씩 거꾸로 띄어센 수 빼기 30이잖아요. 저 이거 알아요. 이러는 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러면 맞아 라고 해주시고 맞아 빼기 30이야 라고 해주시고 그냥 아이가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거 한 번씩 써봐. 그러면 899 빼기 30이요. 그래서 869인데요 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직 거기까지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하면 그냥 진짜 한 번 띄고 2번 띄고 3번 띄어 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꼭 여기 있는 식을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도록. 근데 식을 못 쓰고 아직은 조금 띄어세기에 급급하다면 진짜 120, 120, 120 적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이렇게 120 쓰는 친구,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친구 우리 엄마쌤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면 이제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띄어센 수 구하기 파트여서 뭔가 이렇게 띄어세는 수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적어야 될 것 같지만 그냥 아이들이 문제를 보고 은행나무의 은행잎이 202장 매달려 있습니다. 은행잎이 하루에 10장씩 3일 동안 떨어진다면 빼기구나. 남는 은행잎은 몇 장일까요?를 보고 만약에 202장에서 10장씩 3일? 그럼 여기 30장인데 30장이 떨어졌다고? 라고 하고 172장이라고 쓴다면 써도 됩니다. 네,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정말 바람직하겠죠. 어쨌거나 이게 띄어센 수가 아니더라도 바로 문제를 보고 이 부분은 빼기 30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네, 우리 굳이 아이한테 띄어세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도 적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1번. 근데 우리 아이는 10 못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 자, 저금통에 돈이 180원 있습니다. 180원 동그라미 그리고 끊어주시고 은지가 하루에 100원씩 4일 동안 저금하면 저금통에 있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180원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그래서 100원 넣고 280원, 또 100원 넣고 380원, 또 100원 넣고 480원, 또 100원 넣고 580원. 아, 저금한 돈은 얼마구나? 580원이구나.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식을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원래의 수 구하기. 원래의 수 구하기는 뭐예요? 네, 띄어세기 전의 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띄어세기도 나오고 앞에 있는 3일, 2일의 복합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있는 수들을 확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거꾸로 띄어세기인지 아니면 제대로 정방향으로 가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봤더니 5, 6, 7, 아, 여기는 4였겠구나 라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6, 5, 4, 아, 여기는 줄어드는구나. 그럼 원래는 조금 큰 수였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방법이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그대로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이번에는 띄어센 횟수 구하기거든요. 띄어센 횟수 구하기예요. 자, 그러면 335에서 10씩 거꾸로 몇 번 띄어센 수는 285입니다를 먼저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친구가 335에서부터 285까지 아, 이게 50이 줄어들었다를 안다면 바로 10씩 거꾸로 5번이라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면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하나씩 체크하면 돼요. 자, 먼저 1번 볼게요. 먼저 문장부터 읽게 해보라고 했죠. 406에서 체크 1씩 몇 번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409가 되었네. 409. 406 다음에 407인데 1이면 한 번, 그 다음에 408인데 두 번, 409 적으려고 했더니 여기 있네 3번, 한 번, 두 번, 3번. 1씩 3번 띄어센 수는 409입니다. 라고 해서 중간에 써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아이는 한 번에 406에서 409까지 더하기 3인 걸 알던데요, 선생님. 네,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식을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아이들이 직접 여기 있는 칸에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더하기 빼기만큼의 수가 얼마만큼인지 확인하고 쓸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7, 6, 5, 4. 아,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답이 맞을 수는 있지만 아까처럼 긴박한 상황이던가 뭔가 막 답답해지고 그러는 상황일 때 아이들이 멘붕이 와버리면 아 몰라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부터 쓰는 연습을 해주면 그때 막 긴박하거나 그런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아이들이 아 맞아 그때 써봤지 여기는 7이고 여기는 3이고 733에서 100씩 거꾸로 거꾸로니까 빼기 100이구나 그러면 633 533 433 근데 여기가 바로 있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구나. 라고 약간 조금 연습한 게 기계적으로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오른쪽으로 볼게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굳이 띄어세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띄어세기 안 해도 되고요. 식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너무 어려워한다. 라고 하면 지금 왼쪽과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보면 상자에 사과가 256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사과를 10개씩 나누어 주고 226개가 남으려면 몇 명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라고 하면 10개씩 줄어드는 거겠죠. 자, 그러면 256에서 226까지 그럼 한 명 줬어요. 자, 그래서 246 또 줬어요. 236 또 주려고 했더니 여기 답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3명이라고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직접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250, 요거는 첫 번째 방법. 256에서 226이면 30이니까 30개 줬다라는 거는 3명이겠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바로 3명을 쓸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쓰고 친구들 급하면 30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 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면 네 자릿수인데요. 네 자릿수가 세 자릿수랑 똑같아요. 네, 똑같고 단지 수가 커졌을 뿐이에요. 봤더니 이렇게. 요거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천의 수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자릿수의 구성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수 크기 비교 똑같죠. 앞에 거랑 똑같고 그다음에 수 크기 비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수 크기 비교해서 수가 커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세 자릿수만 하고 네 자릿수가 원활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런 수칩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천의 자리 할 때 제일 좋은 게 돈인 거 아시나요? 돈. 네, 돈, 먹는 거, 아이스크림 이렇게 그런 거를 비교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면 5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야 돼? 아니면 엄마가 2,000원을 줄 테니까 지금 몇 개를 살 수 있어? 이렇게 뭔가 아이와 뭔가 이야기로 돈 이야기로 넘어가도 이제 천에 대한 그 압박감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이스크림 뭐 너희가 사 먹는 무슨 사탕 이런 거로 조금 접근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오잖아요. 그 전단지. 왜 우리 무슨 마트 오픈했습니다. 뭐 얼마 쌉니다. 뭐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럼 그 전단지 그냥 버리시는데 버리지 말고 그 전단지로 소세지랑 뭐 콩나물 살 거야. 얼마 갖고 가야 돼? 이런 거 한번 활동해 보시면 네, 그것도 친구들한테 수 크기를 키우는데 좋다는 거 네, 참고로 알아봐 주세요. 자, 요 부분은 지금 앞에 부분이랑 똑같고 수 크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 자, 네 자리수 만들기입니다. 아까 했던 방법대로 아까 우리 여기 계단식 있죠, 계단식. 계단식 했던 방법대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단식 말고 그러면 계단식 말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를 위해서 제가 한번 네 자릿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 2, 3, 7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네 자릿수니까 이렇게 네 자리를 빈 종이에다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작은 수부터 할 건지 큰 수부터 할 건지를 정해야 해요. 그래서 작은 수부터 하자라고 이제 뭔가 정했어요. 작은 수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작은 수에 올 수 있는 천의 자리는 무엇이에요? 1이겠죠. 그 다음에 작은 수에 올 수 있는 그 다음 작은 수에 올 수 있는 천의 자리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3이 되겠고 7이 되겠죠. 자리가 모자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땅 쓰고 나면 이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무엇일까라고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수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3개로 쪼개서 2가 오고 3이 오고 7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2, 3, 7을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의 자리. 그럼 여기는 1, 2가 썼으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3이 오거나 7이 오거나. 그럼 여기 1의 자리. 3이 왔으니까 여기는 7, 여기는 3.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 3을 썼으니까 나머지 2, 7이 와야겠죠. 그래서 2, 7. 작은 수부터니까 여기는 7, 여기는 2. 이렇게 하면 7이니까 여기는 2, 3 쓰죠. 2랑 3 쓰고 여기는 3, 여기는 2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요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1237, 1273,
1327, 1372, 1723, 1732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수 순서대로 쭉 적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선 땅, 땅, 땅 자리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거로 넘어가면 보이다시피 있었으니까 1, 3, 7 쓰고 1, 3, 7 쓰고 땅, 땅 해서 3, 7 3이네, 7이네, 7이네, 3이네 땅, 땅 해서 3 썼으니까 1, 7 1이네, 7이네, 7이네, 1이네 요렇게 그리고 7이니까 썼으니까 땅, 땅 1, 3 해가지고 3, 1 요렇게 그래서 뭔가 한 번만 연습을 제대로 해두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것도 할 수 있고 큰 수에서부터 작은 수까지도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 활동은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활동을 하고 나면요. 이제 뒤로 가면 띄어세기가 나와요. 띄어세기도 아까 백수, 세 자릿수 띄어세기처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죠, 형태는. 네, 똑같은 형태여서 네 자릿수의 자리값도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띄어세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바뀌는 수에다가 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얼마씩 바뀌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우리 세 자릿수랑 다 똑같고요. 여기 맨 뒤에 5일도 마찬가지로 큰 수이긴 하지만 친구들이 바로 연산이 된다면 바로 연산식을 쓰고 그게 안 된다면 직접 이렇게 띄어세기 수를 세가지고 우리 엄마쌤들이 티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수학독해 B1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엄마쌤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수 크기가 친구들한테는 막 자유자재로 바뀌거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부분이 아니면. 그래서 제일 꼭 해야 되는 활동, 오늘 했던 활동 중에 제일 꼭 해야 되는 활동은 요 활동이에요. 요거는 꼭 해서 친구들이 여기서 이 두 수를 썼을 때 앞뒤를 바뀌는구나라는 걸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여기 있는 숫자 칩으로 그거 하기 전에는 숫자 칩으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경험하고 넘어가야 친구들이 아까 그 수를 이렇게 뒤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수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종이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2는요, 연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수학 독해를 진행해보지만, 친구들이 그래도 제일 쉽게 진행하는 부분이 연산 부분이 아니라, 왜 측정, 이런 부분 있잖아요. 계산을 많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뭔가 계산을 많이 하고, 이거를 네, 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빼기는 또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도형 좋아하죠. 플라토 좋아하지 않아요? 플라토? 플라토는 뭐 하루만 해도 다 풀어버리기도 하고 뭐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도 수학 독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플라토는 한 권이 빨리 끝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플라토는 엄청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 독해도 꼭 그 학년이라던가 꼭 그 단계에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꼭 정리를 해주는 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들 다 풀리고 있어요. 다 풀리고 원래 이 교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친구들 다 한 번씩은 다시 풀고 그 다음도 풀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꼭 추천해드리는 교재고 제가 수업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B2 교재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좀 사라지고 추천 제거. 네. 자, 덧셈과 뺄셈인데요. 이 주차를 보면 몇 크고 작은 그리고 덧셈 뺄셈 어떤 수 구하기 세수의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제 연산보다는 조금 더 수도 커지고 받아올림 받아내림도 있고 식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면요. 첫 번째 몇 큰 수. 우리 A단계 했던 친구들이라던가 A단계의 뭔가 학습을 진행해 보셨던 우리 엄마쌤들은 비슷하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몇 큰 수라고 하면 여기 있는 25 더하기
25 더하기 7은 32입니다. 요거를요. 여기는 세로셈으로 나와 있지만 친구들한테 이렇게 밑줄 하나 그어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줄 그어주고 가로셈식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5 더하기 7은 32입니다. 네, 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밑에 한번 해볼게요. 34 더하기 49는 이라고 해서 계산을 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서요. 3 쓰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래서 83이라고 해서 아 얘는 83이구나. 아 얘는 83이었어 라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이랑 오른쪽은 어떤 차이냐면 오른쪽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뭔가 조금 써 있는데 왼쪽은 써 있는데 오른쪽은 전혀 써 있지 않아서 친구들이 직접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셈 쓰고요. 가로셈식 쓰고 가로셈식이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52보다 28 큰 수는 얼마일까요? 해서 52 더하기 28은 땅땅 0, 1 올라가고 8. 그래서 답은 80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답도 여기다가 80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도 1일로 마무리 짓고요. 자, 2 작은 수입니다. 자, 몇 작은 수죠? 몇 작은 수에서는 빼기, 차 이런 단어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도 보면 뭐 작은 수, 여긴 다 작은 수네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여주고 친구들이 이 부분은 빼기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 가서 진단평가 볼 때도 우리 늘상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그 전 수업 들을 때 이 페이지는 분명 빼기 페이지야. 그래서 빼기를 써야 돼. 라고는 아이들이 안다고요. 그런데 빼기와 더하기가 같이 있는 부분은 빼기를 써야 될까? 더하기를 써야 될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줄 그어주고 50 빼기 50 동그라미 빼기 밑줄에 빼기 표시 동그라미 쓰자마자 수 쓰고 빼기 표시하고 13은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0에서 3 뺄 때 빌려와서 10 7 4였고 3 답은 37입니다. 37입니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만든 수보다 몇 큰 수예요. 자, 여기서 만든 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B1에서 그 수칩을 갖고 조금 많이 활용해 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이 잘 되어 있는 친구는 여기서는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어려워한다. 그러면 수칩 꺼내서 또 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수카드 3장 중 2장을 골라 가장 큰 두 자릿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두 자릿수를 2장 체크해서 3이랑 6을 골라서 가장 큰 63을 만들었고 만든 수보다 8 큰 수를 더하세요. 더하기 8이구나 라고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문장에다 밑줄을 긋고요. 이렇게 중간에 끊고요. 그리고 큰 두 자리를 볼 때 체크를 하잖아요. 자, 실제로 수업할 때도 이렇게 진행해요. 자, 큰 두 자리수 밑줄 그으세요. 자, 우리 끊어볼까? 그리고 만든 수보다 팔이 크대. 팔이 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밑줄 긋고 뭐라고 써야 되지?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 더하기 8이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뭐 그래 우리 그러면 밑줄 근 데다가 더하기 8 쓰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 엄마 쌤들도 물론 목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뭔가 옆에서 이렇게 저는 음률 있게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막 졸리고 싫어할 때 잘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1번 풀어볼게요. 아이들이랑 하듯이. 수카드 3장 중 2장을 골라 가장 작은 두 자릿수로 만들었습니다. 끊고 가장 작은 거? 뭐가 가장 작지? 4랑 5가 작구나. 가장 작은 두 자릿수 45인데? 만든 수보다 5 큰 수를 구하세요. 큰 수? 5를 더하라고 했는데? 이거 식 써야지. 가장 작은 거는 45. 근데 이거보다
5가 큰 수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5. 그래서 답은 얼마? 50이라고 해서 50이라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쌤도 다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그리고 여기서 좀 실수하는 거. 바로 위에서는요, 요 3이랑 6, 그러니까 3, 6 쓰고 1을 안 썼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뒤에 있는 거 안 읽고 그냥 1을 가져다가 더해버린다던가, 여기도 뒤에 있는 거 안 읽고 9 남았다, 9 더해버려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문제에서 만들고 남은 수를 쓰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맨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수카드 중 4장 중 2장을 골라 둘째로 작은 두 자릿수를 만들었대요. 자, 얘는 뭔가 한 단계 업된 느낌이죠. 4장 중에 2장을 골라 둘째로 작은 수래요. 그러면 1등으로 작은 수는 0이랑 3을 골라야 될 텐데, 둘째로 작은 두 자릿수라고 하면, 그러면 두 자릿수 중에 제일 작은 거는 30, 그 다음에는 35가 되겠구나라고 여기서 확인하고 끊고 넘어가야 돼요. 그쵸? 자, 앞에서는 바로바로 보였지만 옆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까 했던 우리 B1 시간에 했던 것처럼 30, 그 다음에 35, 만든 수보다 89 큰 수. 그러면 30 더하기 89는 이라고 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5구나. 네, 둘이니까 35. 그래서 4 올라가고 124. 그래서 답은 124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부분을 어려워해요. 이런 부분 어려워하니까 체크하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든 수보다 몇 작은 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는 빼기 부분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거 요거 우리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카드 4장 중 2장을 골라 둘째로 작은 두 자릿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든 수보다 8작은 수죠. 그래서 빼기 8은 이제 알겠는데 둘째로 작은 수, 그럼 제일 작은 거 먼저 체크. 3이랑 4를 체크해서 1등으로 작은 거는 34야. 자, 2등으로 작은 거는 3은 맞는데 그 다음엔 7이니까 37이야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7. 자, 제가 체크는 3과 4로 체크를 한 이유는 처음부터 3과 7로 체크를 하면 헷갈려 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제일 작은 걸 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를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그런 친구들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그냥 눈으로 봤는데 34가 눈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37이 보여요. 그래서 둘째로 작은 거 37이요. 이렇게 쓰는 친구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수감이 좋고 수를 조금 잘 다루는 친구이기는 하나 나중에 한두 개씩 틀려요, 실수를 많이 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 우리 2학년 3학년 때 잡아주자고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면 만든 수의 합과차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만든 수의 합과차는 네. 자, 수카드로 만든 두 자릿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수카드 3장 중 2장을 골라 두 자릿수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카드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가장 큰 수는 9랑 4. 그러면 94. 가장 작은 수는 4랑 0, 40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도 또 느끼시는 게 큰 거랑 작은 거를 아이가 동시에 알아야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잘 한 번에 보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뭐 계단식이라던가 아니면 수로 뭔가 이렇게 나누어 쓰는 거를 잘해야겠구나라고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잘 어려운 친구들은 또 이제 종이 써야죠. 뭐 이때 종이 써서 가장 이제 1번 볼게요. 종이 쓸 때 수카드 4장 중 2장을 골라 두 자릿수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수는 큰 거 9와 4.
그래서 94 쓰고 가장 작은 수는 2와 3 해서 23이라고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합을 구하세요. 자, 더하기라는 거 이렇게 친구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앞에 있는 것보다 좀 한 단계 업됐어요. 어떻게? 가장 큰 세 장 중 두 장을 골라서 가장 큰 수와 둘째로 작은 수의 차가 됩니다. 가장 큰 수와 둘째로 작은 수? 그러면 가장 큰 수는 73을 고르겠죠? 둘째로 작은 수, 제일 작은 수는 13, 그 다음은 17. 그래서 17을 차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보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볼게요. 그래서 확인학습 지나고 자, 이번에 덧셈과 뺄셈. 자, 여기는 받아 올림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과 똑같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자, 요거 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밑줄 하나 더 그어주세요. 친구들은 그냥 비어있는데 쓰세요 라고 하면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밑줄 그어준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별표를 쳐서 식 하나를 더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2일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잖아요. 3일은 몇 크고 몇 작은 이에요. 4일은 모으기와 비교하기예요. 그 다음에 5일은 덧셈 뺄셈 종합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지금 다양한 표현들이 지금 덧셈과 뺄셈에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이 부분을 볼 때 더하기구나, 빼기구나 그렇게 약간 무미건조하게 푸는 게 아니라 어느 단어들이 어떻게 덧셈과 어떤 게 뺄셈을 써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볼게요. 정우는 사탕을 27개 가지고 있었는데 15개를 더 샀습니다. 모두 몇 개일까요?가 되겠죠. 자, 여기도 볼게요. 냉장고에 딸기가 36개 있었는데 체크하고 8개를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가 빼기죠. 자, 우리 왼쪽 페이지는 정말 고마워요. 왜요? 뺄셈, 덧셈, 뺄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 44구나, 49구나. 친구들은 이런 거 이렇게 보고요. 36이랑 8이니까 36, 8, 44, 49 수만 쓰고 답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엄마쌤들은 이거 다 알고 있구나 라고 하고 넘기죠. 자, 근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요. 오른쪽으로 넘어갔는데 뭐 덧셈 뺄셈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꼭 친구들한테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 주어야 해요. 덧셈이 무엇이고 뺄셈이 무엇인지. 날아갔습니다. 여기는 뺄셈이구나. 19장을 갖고 있었는데 4장을 더 모았습니다. 모두 몇 장일까요? 더하기구나. 단풍나무의 키가 75cm였는데 65cm 더 자랐습니다. 더하기구나. 불이 켜진 양초가 82개가 있었는데 18개의 불이 꺼졌습니다. 빼기구나.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이 문장에 있는 덧셈과 뺄셈 포인트 체크하고 씩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 공간 있죠. 씩 쓰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나중에 또 진단평가 볼 때 절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뭔가 있을 때라도 꼭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크고 몇 작은. 자, 여기 또 표현 방법이 어떤지 봐주시면 돼요. 빨간색 종이가 52장이 있고 노란색 종이는 빨간색 종이보다 29장이 더 적습니다. 자, 냉장고에 오리알이 75개 있고 달걀은 오리알보다 18개 더 많습니다. 자, 여기는 더 모았습니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모았습니다. 더하기 적습니다. 빼기 이렇게 적게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곱셈 나눗셈 할 때도요. 곱셈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곱셈 해야 될 때 나눗셈하고 나눗셈 해야 될 때 곱셈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게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오면 뭔지 몰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의 정립을 여기서 딱 해주시고 넘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오른쪽 보면 더 많습니다. 체크하고 더하기 쓸 수 있게. 그리고 더 적습니다. 밑줄 긋고 체크할 수 있게.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더 적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친구들이 확인하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무겁습니다는 뭐 더하기를 써야 된다. 더 적게 만들었습니다는 이제 뭐 빼기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 꼭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이 갑자기 초점이 안 맞아서 한번 더 누를게요. 좀 괜찮아졌나요? 아닌가요? 괜찮아졌어요. 자, 이번에는 모으기와 비교하기죠. 모으기와 비교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여기서부터 볼게요. 남학생이 15명, 여학생은 25명입니다. 모두 몇 명일까요? 할아버지는 70살이시고 할머니는 67살이십니다. 몇 살 더 많을까요? 자, 이 부분에서 실수예요. 자, 뭔가 더 많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앞에서 더 많다? 더 많? 더 많은 더하기인데? 라고 하고 바로 더하기 써버리죠. 자, 여기서는 비교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때는 몇 살이 더 많냐, 누구보다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몇 살이 더 많을 때는 비교라서 빼기야 라고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돼요. 자, 자전거가 52대, 자동차가 28대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몇 대 더 많을까요? 몇 대 더 비교죠. 그래서 빼기. 방학 동안 수아가 받은 칭찬 스티커는 42장, 고은이가 받은 칭찬 스티커는 29장입니다. 모두 몇 장일까요? 자, 모두 두 개를 합치라는 이야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오른쪽도 보면 몇 마리가 더 많을까요? 비교고요. 자, 형은 55가마니, 동생은 57가마니, 모두 몇 가마니일까요? 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루 있습니다. 몇 그루가 더 많을까요? 비교고요. 그래서 모으기가 무엇이고 비교가 무엇인지의 단어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일로 넘어가면 덧셈 뺄셈 종합이에요. 자, 여기는 따로 티칭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는 따로 티칭하지 말고 우리 앞에 거 1, 2, 3, 4일 열심히 한 다음에 5일 확인학습 푸는 느낌으로 친구들이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장을 봤을 때 문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체크를 잘하는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못한다면 이제 확인학습에서 한 번 더 체킹해서 이제 문제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은 앞에 거랑 똑같다라는 거, 앞에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해주시고 3주차로 넘어가면서 어떤 수가 나왔어요. 어떤 수에서 우리 5일 잘못된 계산입니다. 요거 정말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우리 A단계 열심히 한 친구들 잘못된 계산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B단계를 바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수도 어려운데 잘못된 계산이라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떤 수 구하기 전에 제가 뭔가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어떤 수를 계산하다 보면 왜 이거 있잖아요. 요 어떤 수는 네모가 나오는 거죠. 우리 X, 우리 언니 오빠야들은 X, A가 나오죠. Y가 나오고 자, 요거예요. 네모 더하기 3은 8입니다. 요거랑요. 3 더하기 네모는 8입니다. 그리고 8 빼기 3은 5입니다. 또 그 다음에 네모 빼기 3은 5입니다. 요거예요.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잘못 썼다. 어머나 제가 실수했어요. 요거 다시 지울게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뒷면에다 쓸게요. 죄송해요. 네모 더하기 3은 8입니다. 3 더하기 네모는 8입니다. 8 빼기 3, 8 빼기 네모는 3입니다. 네모 빼기 3은 5입니다. 다 똑같은 식이죠. 네.
자, 얘네들 서로 가족식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계속 들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3, 8, 3, 8, 3, 8 얘네 먼저 3, 5예요. 그쵸? 자, 여기 3, 8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하면 돼요? 8 빼기 3. 여기도 8 빼기 3, 여기도 8 빼기 3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5, 5, 5입니다. 자, 얘네들은요, 여기 있는 어떤 수를 구할 때 모두 다 8 빼기 3을 하면 이 네모가 나오는 식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뒤에 있는 3과 5를 더해야지만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 있는 그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한 가족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언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있는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고 또는 자리가 바뀐 거를 빼야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뒤에 있는 요 빼기 3과 5를 구할 때는 뒤에 쪽에 있는 두 수를 더해야 된다라는 거를 딱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친구들한테 좀 문제 풀기가 수월해져요. 자, 넘어가면 덧셈식과 뺄셈식. 앞에 방금 했던 얘기랑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덧셈식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뺄셈식으로 바꿀 수 있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뺄셈식으로 했을 때 요 두 개를 합치면 요 앞에 있는 두 수가 나온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1 빼기 14, 41 빼기 27. 그래서 여기는 14, 여기는 27. 얘네들 더하고 얘네들 더하면 40일 나온다라는 것도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수를 봤을 때요. 뭔가 빼기라는 수들은 이렇게 나눠서 보면 빼기라는 수들을 볼 때는 이 수가 3개가 있을 때 가장 큰 수가 맨 앞에 온다라는 거 정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가장 큰 수가 가장 큰 수가 앞에 와야지만 뺄셈식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큰 수가 앞쪽에 와야지 나눗셈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도 왼쪽이랑 마찬가지지만 세로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친구들이 자, 있는 수를 그대로 막 적지 않고 이제 여기서 수 3개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도 수 3개가 왔다 갔다 하는군 이라고 바로 풀어서 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 구하기예요. 자, 여기서 꼭 연습해야 되는 거는 어떤 수는요. 여기서 어떤 수를 네모로 하여 덧셈식을 만들고 어떤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네모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수에다가 네모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네모 체크를 해주셨으면 지금 이 네모 체크해 주신 부분에 그대로 앞에서 식 썼던 것처럼 쓰면 되거든요. 어떤 수에 15를 더했더니 32가 되었습니다. 어떤 수는 얼마일까요?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썼으면 아까 우리 여기서 했던 요 방법 요거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앞에를 빼면 됐구나 라고 뭐가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32 빼기 15는 17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그냥 2번 해볼게요. 25에 25 동그라미 어떤 수 네모 더했더니 더하기 50이 되었습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식을 쓰면 25에 어떤 수를 더했더니 50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0 빼기 25는 네모는 25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 정리하고 문제 풀면 친구들이 훨씬 더 쉽게 연산하고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넘기고 지금 어떤 수 덧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장에 소 몇 마리와 돼지 47마리가 있습니다. 소와 돼지는 모두 55마리일 때 소는 몇 마리일까요?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네모를 쓸 때 어떤 수라고 단어가 안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어디에다가 네모를 해야 될지 몰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거든요. 소가 있긴 한데 몇 마리래? 얘가 어떤 수인가 봐. 얘가 네모였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호진이가 우표 33장을 더 모았더니 모두 70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문장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한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아이들이 식을 쓸 수 있도록 33장을 더 모았더니 모두 70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얘 더하기인데, 그럼 더하기 33인데 얘가 70장이 됐으니까 원래 있었던 우표가 있었구나. 그리고 뒤에 보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이해관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2번도 볼게요. 공원에 은행나무를 17그루를 더 심었더니 17그루를 더 심었더니 더하기 17이 돼버렸더니 25가 됐으니까 공원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원래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17개가 더 심어졌고 25그루가 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와서 25 빼기 17은 이라고 해서 네모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어떤 수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는 지금 2일에서는 어떤 수라고 정해졌지만 여기 또 어떤 수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나무 위에 참새가 몇 마리 있었는데 13마리가 날아가고 날아갔으니까 빼기 13이구나. 그랬더니 17이 됐구나. 그래서 나무 위에 원래 있던 참새는 그래서 네모 빼기 17은 13은 17이라고 했을 때 이거 뒤에 있는 거 두 개 합치면 앞에 나오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해볼게요. 과일 가게에 있는 참외는 사과보다 35개 더 적은 사과보다 35개가 더 적은? 빼기 35인데? 46개입니다. 과일 가게에 있는 사과. 그러면 빼기 35는 46입니다. 라고 식을 써야지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친구들이 어떤 수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일 잘못된 계산이에요. 여기 잘못된 계산은요. 시간을 조금 아이들한테 짧게 주시면 안 되고요. 좀 길게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연산을 두 가지 생각을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끊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보면 문제를 볼게요. 어쨌거나 잘못된 계산의 문제 유형들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먼저 숙지해 주시고요. 어떤 수에 17을 더해야 할 것을 그럼 우선 앞에서 배운 게 어떤 수에다 우리가 네모를 하기로 했으니까 어떤 수에 네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7을 더해야 할 것을 까지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17을 더해야만 했었어가 되죠. 뺐더니 36이 되었습니다. 올바르게 계산한 값은 얼마일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 17을 더해야 할 것을은 여기 나와 있고요. 잘못하여 뺐더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잘못된 식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는 어떤 식? 올바른 식이라고 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올바른 거를 끊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네모가 얼마였다? 여기가 빼기였으니까 여기는 뭐였구나? 53이었겠구나. 근데 올바르게 쓰랬으니까 올바르게 53을 갖고 와서 더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풀 수 있도록. 근데 여기는 53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좀 느낌이 좀 이런 느낌인데 제가 1번 풀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떤 수에 25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35가 되었습니다. 라고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잘못. 여기는 잘못된 식이고 여기는 올바른 식. 그쵸? 그럼 잘못된 식은 어떤 수에 25를 더해야 할 것이면 올바른 게 원래 이건데 25를 더해야 했는데 잘못해서 뺐다고 25가 뺐더니 35가 되었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을 딱 보고 나면 이 두 개가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했을 때, 잘못하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 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두 수를 더해야 해서 얼마가 나와요? 60이 나오죠. 그럼 그 60을 얘가 60이었지? 얘도 여기도 똑같이 60이었구나. 그래서 이 어떤 수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두 가지 형태예요. 그러면 얘네 둘을 더했을 때 85. 원래대로 계산했으면 85가 답이었겠구나. 요렇게. 네. 친구들이요. 여기서 이제 얘는 53이 눈에 보이니까 이 네모에 대한 의미가 약간 아이들 머릿속이 약할 수도 있어서 저는 두 개 다 이렇게 네모네모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도 두 개 다 이렇게 네모네모 표시할 수 있도록 얘가 어떤 수야? 잘못했고 제대로 풀었대. 이렇게 뭔가 끊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4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수의 계산입니다. 세수의 계산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세수의 계산 종합이죠. 자, 여기서는 앞에서 했던 뺄셈의 단어들 그리고 덧셈의 단어들만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지고요. 그 부분이 어렵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식 두 개를 만들려고 했어요. 우선 책장에 동화책이 19권과 만화책이 8권이 있었는데 책 25권을 더 사서 꽂았습니다. 모두 몇 권일까요? 더하고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식 두 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동화책, 만화책 더하고 그 더한 값수에다가 책 25권을 더 더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흰색 달걀이 27개, 갈색 달걀이 18개 있었는데 달걀 20개를 더 사 넣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달걀은 모두 몇 개일까요? 그러면 27이랑 먼저 갈색 달걀 18개를 더해야겠죠. 그러면 5랑 4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45개에다가 20개 추가해서 65. 자, 답은 65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일까요? 체크해야겠죠. 몇 개일까요? 체크하고 그리고 개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요. 한 가지 더 추천드릴 거는 식을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썼지만 원래 한 번에 더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27 더하기 18 더하기 20 그래서 세수의 덧셈도 한번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로 가서 1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하고 빼기. 똑같은 형태인데요.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했던 단어들 있잖아요. 덧셈의 단어 그리고 뺄셈의 단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태인이가 20개, 아른이가 11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초콜릿을 17개 나누어 먹었습니다는 얘네들은 더하기인데 여기가 빼기가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계산해서 자 더한 값에서 그 다음 빼기 값까지 계산해서 답을 내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3 더하기 11 빼기 17 식을 한 번에 쓰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볼게요. 여기는 빼고 더하기예요. 자, 빼고 더하기. 26명이 있었는데 18명이 나가고 끊어주시고요. 39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26 빼기 18은 8 해서 8 갖고 오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39 해가지고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6 빼기 18 더하기 8까지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요. 약간 좀 그런 친구 있죠. 뭔가 문제집을 딱 봤을 때 느낌 있는 친구. 빼고 더하고, 여기는 무조건 빼고 더하는 페이지구나. 이런 거 아는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디가 빼기이고 어디가 더하기인지 이렇게 체크하라고 꼭 알려주세요. 꼭 체크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빼고는 광장에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15마리가 날아갔고
빼기 다시 14마리가 더 날아갔습니다. 빼기 빼기죠. 그래서 한번 쓰고 또 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43에서 15마리 날아가고 14마리 날아가고 14마리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수의 계산 종합입니다. 우리 1, 2, 3, 4, 1의 종합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덧셈 부분인지 뺄셈 부분인지 알고 계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엄마쌤들이 여기를 보고 우리 친구가 진짜 잘했구나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4주차까지 마무리를 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진단평가 구성 한번 볼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진단평가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3회차긴 하지만 그래도 막 앞에 거가 다시 섞여 있기도 해요. 그리고 뒷부분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지막 5회차에 있는 문제를 친구들이 어려워할 때도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다 진행하고 나서 확인학습으로 넘어가서 보고 그리고 진단평가는 조금 교재가 끝나고 난 그 다음 교재 진행하고 나서 좀 까먹었을 때쯤 다시 한번 진단평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네, 뭔가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비공개로 하셔서 제가 따로 비공개로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거, 뭔가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는 거 해주시면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세요? 엄청 배고프시군요. 배고프셔가지고 아무도 질문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수학 독해는요, 저는 B단계는 A단계, 그리고 그 P단계 친구들이 조금, 문제를 풀면서 뭔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느껴가는 거라고 한다면 B단계부터는 정확하게 완전히 확실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B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 요 정도 알고 뒤에 가서 또 알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C단계부터는 또 다르게 또 이제 다른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B단계까지는 덧셈 뺄셈의 마무리까지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잘못된 식 있잖아요. 잘못된 식은 계속 이제 학년이 이제 거듭할수록 또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못된 식과 올바른 식을 나누어서 친구들이 정리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번에 B3과 B4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